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주요 자산 가격이 급등했죠. 미 달러화와 금, 비트코인, 빅테크 중에선 테슬라 주가가 눈부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 싶게 트럼프 트레이드는 빛이 발했고 금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왜 약발이 떨어졌는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후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대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와 같이 뭐 금값, 비트코인 그랬는데 한 달이 고작 지났는데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예고보다 빠른 관세 부과가 앞으로 좀 시장적 정책들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사실 위험자산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교육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화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롭게 나오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미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계속 상존하기보다는 예. 차라리 빨리 표면화되고 실행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말쯤에 발표될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이 불공정 무역 간행과 트럼프 일개 정부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약속했던 합의안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이행 여부가 지켜졌는지 결과가 나오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이라는 건 뭐 수입을 얼마나 하겠다 그런 겁니까? 네, 그때 당시 2017년도 대비 예. 향후 2020년, 2021년 2년간 상품을 2천억 달러 정도 추가 더 구매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행을 지키지 않았죠. 결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행률이 58%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1일 이전에 빠르면 이제 3월 말 정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예. 그 결과를 앞서서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제 2차전,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좀 확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불협화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예.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발이 다 된 게 이 관세 부과의 영향인데 이 관세 부과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예고를 했던 네네, 거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물론 주요 자산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게 테슬라 주가예요. 네. 테슬라 주가. 네. 이 당선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작년 12월 고점 대비해 보니까 40%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가장 높게 올라갔던 그 레벨을 보면 400달러 수준이었다가 네. 지금은 200달러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는 이 낙폭이 좀 확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의 주가 부진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예측을 해봤을 때 좀 부진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주니퍼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기존 재고를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재고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좀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출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저가형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기준으로 양적 성장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전기차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 흘러내리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물론 이제 전기차 부분과 관련해서 로보택시, 사이버 캡이 출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2가 로봇. 또 내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 전기차가 시장 침투력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 대상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당 3만 달러 정도 하고 이게 대량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가정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2를 좀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의 어떤 미래가 좀 있겠다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연방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자꾸 직원들을 지금 해고를 막 하니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던 정치적 리스크가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계속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도지 그 기능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라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해고를 하는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한 가지 동인이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이 관계는 사실 앞으로 끈끈하게 계속 유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가감하게 트럼프 당선을 생각을 하고 이제 배팅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잘 지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분 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를 전망할 때 이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 역시 테슬라 주가를 좀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입니까? 우리 서학개미들 테슬라 주가가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도 계속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서학개미들한테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장주, 특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노블콜을 해왔던 대표적인 또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슬라 주가도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앞으로 여건들이 좀 좋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빅테크족 전체적으로도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일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PC 근원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먼저 발표되는 CPI 결과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기 때문에 전월과 비교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걸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이 물가 오름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1월 소비자 물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였는데 또 갑작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올해 6월과 9월 각각 25pp씩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 결과 특히 물가 결과가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데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PC 결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이벤트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선적으로는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저는 그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각으로 좀 시선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해석하고 있고요. 주가는 어제 크게 떨어졌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저는 다른 해석으로 좀 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또 3월 18일, 19일 현지 시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F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도 제시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올해도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의 뷰, 올해 금리 인하폭 50pp에서 이보다 25pp 정도 더 높은 금리 인하도 좀 제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17일에서 21일
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엔비디아의 AI GPU 블랙엘의 후속 플랫폼을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금 AI 붐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들 주가들의 반등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욕 증시가 상당히 어렵지만 몇 가지 좀 긍정적인 거 짧게 정리하신다면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50bp, 0.5% 포인트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3월 달 또 엔비디아 실적 있을 수 있고요. 3월 4일 관세 부과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비실거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또 하나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가상자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8만 달러 비트코인이 떨어질 맞습니다. 위기에 있어요. 7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네. 아주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기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비트가 최근에 이제 2조 원 정도 되는 가상자산을 탈취를 좀 당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은 2,9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기 때요? 네, 29배. 네,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공화당이 전적으로 이 가상자산 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을 기준으로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1월 이후 이제 비트코인이 같은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가상자산 ETF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네. 기관들이 매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진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자산 중에 한 축인 가상자산 가격들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게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여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기 때처럼 2기에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좀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네요.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올해 한 20만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 50만 달러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전망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좀 많은가 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또 ETF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네.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원자재 내 이 금이라는 자산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미 달러화 가치와 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텐데 달러 가치라든지 시장 금리 동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대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좀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되다 보니까 네. 이를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들이 반영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 금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물가와 통화 정책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인데 사실 지난해 올해 이 물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그 폭보다는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향, 폭보다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지난해 9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팬데믹 이후로 급등했던 물가가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수준에 점진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을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디스 인플레이션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금리 역시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와 연동해서 본다고 하면 달러화도 지금보다는 약세 흐름으로 조금 압력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 트레인드 주요 자산 얘기를 해줬는데 한 달여 만에 방향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금입니다. 금은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는데 이런 흐름이 좀 어떻게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금값은? 네, 저는 금 가격이 완만하기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금 가격은 보통 실질금리하고 달러화랑 역이관계를 보여왔던 상황인데 최근에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금 가격이 다시금 좀 올라가는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에서 2021년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금 수요 중에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비중이 11%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 2년 동안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중앙은행들이 단기간에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강세를 보였던 원인이긴 하는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 가격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 부분들이 아직 가격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영이 안 돼 있다. 네. 반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달러화와 역이관계에 있는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CME 패드워치 툴의 예측대로 올해 두 번, 6월달, 9월달 각각 25pp씩 지금보다 금리를 내려간다라고 하면 달러화가 지금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자산 가격의 변화, 트럼프 트레이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